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내일 또 우리 정기 스터디 모임 해야 되죠. 항상 정기 스터디 모임은 일주일 전부터 자료 준비하고 챙기고 강사들 연락하고 굉장히 일도 많고 좀 너버스한데 그나마 주가가 꾸역꾸역 예, 살금살금 슬로우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것도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닥에서 코스피를 보니까 딱 30% 정도 올라왔어요. 네, 5,100 얼마에서 6,900 얼마니까 딱 30% 정도 올라. 1차 상승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 2차 상승을 위해서는 이게 저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라고 생각하는데 이 실적 발표까지 약 한 달의 이제 텀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9월 한 달이. 그다음 추석도 끼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바닥 다지기, 슬로우, 다음에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 이 세 가지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걸 통과하면 9월, 10월, 9월이 지나면 10월, 11월, 내년 1, 2, 3, 4, 5 여기까지 이 AI 빅사이클의 마지막 최고 호황기가 한번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존버 전략을 계속 저는 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슈퍼위크가 긍정적 모멘텀으로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소화해 가면서 끝이 나가고 하고 있죠.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잭슨홀 미팅 발표, 통화정책을 어떻게 쓸 것인지 케빈 오시의 이야기만 좀 남아있는데 큰 이야기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무탈하게 넘어가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제 엔비디아가 대박을 쳤고 PC 물가지수는 똔똔으로 좀 끝나고 이런 것들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잭슨홀 미팅의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고 그 다음에 9월에 들어서 3분기 실적 장세로 급속히 이동할 것이다. 이 실적 장세의 함의 살짝을 보여준 게 어제 엔비디아였죠? 네, 내년에 무려 70%나 성장할 것 같다. 시장은 45%라 했는데 70%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시장의 리더인 젠슨왕이 이제 돈을 버는 시대가 숫자적으로 찍힐 것이다. 그렇죠? 이걸 자기가 선언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9월 중순까지는 좀 찌글찌글하고 지금 반도체 투톱이 좀 비실비실하니까 돈이 다른 데로 온기가 확산되지 않습니까? 소부장, 로봇, 어제는 건설, 기판, 어제는 2차전지까지 올라오는데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반도체 투톱이 비실비실하다. 반도체 투톱은 7천 근처 오니까 이 사람들이 7천에서 8,500 사이에서 제일 많이 반도체 투톱을 샀는데 일단은 번져놓으면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반도체 투톱은 3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연말 내년 초에 최고의 시세를 다시 한번 낼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30만원, 200만원 이 두 가지 큰 가이드라인 다른 거 볼 거 30만원 치고 200만원 치면 일단 50% 줄여주고 1차 상승이 됐다.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져가서 40만원, 250만원 뭐 이렇게 견디는 거죠. 정고점까지 견뎌보는 거. 따라서 상당히 긍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출발하는데 오늘은 금요일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차익 매물이 오늘 반드시 나올 가능성, 차익 매물이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다우는 플러스 0.14, 나스닥은 1.47 올랐네요. 네, S&P 500은 플러스 0.69. 네, 나스닥이 좋은 모습. 거의 다 이제 전고점, 미국은 거의 전고점이 다 왔습니다. 한국만 좀 비실비실하지. 네, 오늘 시장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미국 3대 지수가 상승했다. 기술주 실적 흠뻑 속 종목 쏠림이 나타났다. 폴리티코가 미국이 반도체 전면적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박살이 좀 났어요. 네. 그래서 한국의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어제 마이크론과 이런 종목들은 좀 안 좋았죠. 네, 하이닉스, ADR도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미국 종목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을 리는 없는데 마이크론은 좀 다른 이유 때문에 두들겨 맞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현재 이란과 어떤 협상도 없다. 그 레빗인지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네, 곧 그만둔다는데
협상도 없다. 유가가 이하일 유가 상승은 거죠. 트럼프는 정말 설레발만 치고 아무것도 없다. 최근에 트럼프가 캐나다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캐나다한테 총구를 돌렸을까? 저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른 나라를 군기잡기 위한 관세전쟁, 이 관세전쟁 목줄을 하나를 딱 쥐고 있어야 선거전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와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는 대통령 자국적으로 힘이 모아지는 것도 정치적 요인도 있고 캐나다를 가장 만만하게 봤다. 문제는 캐나다와 전쟁이 잘 안 되면 그 총구를 대만과 한국, 일본, 특히 일본과 한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 허리띠 풀고 앉아있을 수는 없다. 너버스하게 지켜봐야 되는 거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3천 명 이상을 하회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9월에 금리를 올릴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 마이크론이 미국의 AI 연구에 1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저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지 부정적인 요인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 마이크론이 다 오르는데 얘만 빠졌습니다. 비트코인 8만 달러를 돌파했다. 8일 연속 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금리 오르고 금값 오르고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로 가거나 금리가 오르면 비트코인으로 돈이 돌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또 여기에 유동성에 대한 것들, 유동성이 좋으면 비트코인으로 돈이 도는 거죠. 네,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이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 기술적 저항으로 작용했던 121선. 근데 여기서 121선이 이 보라색이죠. 121선을 딱 돌파를 하고 있죠. 이렇게 돌파를 하고 이게 피보나치 수율로 0.38, 38.2% 상승한 가격. 이게 딱 도달한 거죠. 6,912. 되돌림 6,836을 돌파하고 지지 여부를 테스트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테스트 거의 끝난 게 아니냐. 여기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포인트가 있으면 다시 7천을 뚫고 갈 모습. RSI도 52.51이면 60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 MACD도 이 오실레이터가 딱 양수에 이제 이렇게 부닥쳐 있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양의 선에 부닥쳤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면 7,6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습.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나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일단 좀 쉬어가야 될 상황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고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네, 저는 7,300에서 6,500 사이의 박스권 트레이딩. 이 7,300을 3분기 실적이 깨고 8,000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네, 골드만삭스가 분석자를 하나 내는 것에서 머리에 싹 들어오는 게 미국 중간 선거 전 평균 수익률은 0%였다. 이게 중간 선거일인데 11월에 그 전에 수익률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좋지도 않았다. 마이너스가 또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많았다. 과거 이제 1974년 이후 중간 선거 전후 S&P 500 오히려 중간 선거 이후에 주식이 올라가는 모습이 더 나타나요. 여기는 플러스이고 여기는 똔똔이고 상당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글로벌 리더인 젠슨왕의 발언이죠. AI는 변곡점에 도달을 했다. 이제 실제로 유용한 일을 하고 있다. 유용한 일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 삶 속에 피지컬 AI를 이야기하는 거죠. AI 토큰은 생산적이고 수익성도 있다. 이제 컴퓨팅 자체가 곧 매출이 될 것이다. 네, 이 이야기는 돈을 벌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수요는 가속화할 것이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강한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 AI 인프라 구축은 전속력으로 진행 중이다. 완전한 양산 단계에 들어간 베라루빈은 이런 순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네, 자기들의 베라루빈을 선전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내년에 70%나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에 목을 매달고 있는데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것 대체 왜 이렇게 목을 매다는 걸까? 이 우리 이제 경영학에서 투자론에서 다 배운 이야기인데 PBR을 봅시다. 우리 반도체가 주로 PBR로 많이 보니까 퍼는 이제 뭐 4배, 6배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PBR 가지고 보면 PBR은 ROE-G, 분자 ROE-G, 분모는 R-, 이 G는 연구 성장률이니까 연구 성장률은 우리 뭐 일반적인 성장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PBR 즉
고평가를 받으려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려면 이 R이 작아야 되죠. 분모에서 R이 작아야 되고 이 분자 ROE는 커져야 되는데 이 ROE는 자기 자본분의 수익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본인 즉 우리가 배당을 지급하거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면 자기 자본이 감소하면서 ROE가 커지는 거죠. 따라서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은 ROE, 분자 ROE를 높이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R이 연구자본 이익률이라는데 COE라는데 cost of equity라고 하는데 이게 작아져야 되는 거죠. 이 cost of equity는 주주가 자본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이다. 즉 주주들의 기회비용인데 보통 이거는 CAPM 자산 가격 모델로 계산이 되는데 RF 무위험 자산약 곱하기 무위험 수익률 플러스 베타 시장 베타 곱하기 RM-RF는 주식 위험 프리미엄인데 이렇게 해서 코스트 오브 에코리가 구현되는데 이것은 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게 상승을 한다는 거죠. 네. 자꾸 주주가 기회비용을 주는데 좀 뭔가 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R이 상승하고 위험이 적은 기업일수록 이 R이 적는데 자사주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다는 것은 이 R이 적어진다는 건 안전한 기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의미를 보면은 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이 PBR을 높이는 가장 좋은 수단일 수도 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거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종목은 세일즈포스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렇게 박살이 난 이후에 그렇지 않구나. 소프트웨어 기업도 돈을 벌 것이다. 팔란티어처럼. 그래서 오늘 세일즈포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나쁘지 않다. 어제죠. 어제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오늘 시장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일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네. WTI는 1.96 상승, WTI가 1.96% 상승, 미 국채금리는 2년짜리는 4.232, 네, 0.8bp 살짝 올랐네요. 10년짜리는 4.673, 0.9bp, 1bp도 아닙니다. 30년짜리는 5.189, 0.4bp. 오늘은 금리는 살짝 올랐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네. 금 가격 봅시다. 금 가격은 4,666달러 0.27% 상승, 알파벳 마이너스 0.34, 아마존 마이너스 1.29, 테슬라 플러스 2.56, 엔비디아 플러스 8.8% 228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 오라클 플러스 1.73, 브로드컴 3.94, 팔란티어 4.89, 역시 세일즈포스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올라가니까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도 추가로 올라가는 거죠. 애플 플러스 0.11, 마이크론이 종가에는 거의 0. 얼마였는데 오늘 마이크론이 시간 외에서는 4% 넘게 오르다가 그냥 확 빠지면서 저도 많이 터졌는데 마이크론 오늘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었다. 마이크론이 이렇게 터진 이유를 보니까 미국 정부가 애플에 대한 중국 창신 메모리와 D램 양지 메모리, 낸드 플래시 메모리 구별 허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주요 고객사의 점유율 경쟁 심화 및 가격 압박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인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인텔은 3.25%나 상승을 했습니다. TSMC 1.9, 샌디스크 마이너스 1.0, SK 하이닉스 ADR은 플러스 1.54, 상승률이 좀 작죠.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 마이너스 0.17, 램리서치 플러스 0.82, 일라인리는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 마이너스 1.22, 스페이스X 플러스 0.52, EWI 소폭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수 1.8% 상승, 비트코인이 79,900 거의 8만 찍고 살짝 내려오네요. 8만 달러. 블룸에너지는 0.14, 루벤텀 1.86, 코이어런트 0.11.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자체만 올랐지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로켓랩은 1.51, 아이온큐가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 수급 한번 봅시다. 외국인들은 1333억 코스피에서 거의 사지 않았다. 보합이다. 금융투자는 4,933억을 샀는데 개인이 1조 9천억을 팔았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니까 지속적으로 팔고 이걸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확산해서 온기가 확산된 거죠. 전력기기, 그 다음 화장품, 로봇, MLCC, 기판, 어제는 2차전지까지 오르는 거죠. 네, 코스닥은 외국인이 2,950억, 확실히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는 모습은 시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뚜렷하게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5,800을 해서 현물에서는 때리는데 선물은 또 사네요. 네. 미래를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단기적인 시각이. 금융투자는 선물을 팔고 있고요. 네. 고객예탁금, 정시자금동여러분 고객예탁금은 100조를 넘은 다시 102조, 103조, 102조, 다시 100조를 넘어오는 모습. 신용잔고가 다시 늘어나면서 32조까지 늘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 순수 고객예탁금이 다시 120조, 130조까지 늘어나야 이 장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3분기 실적 발표, 반도체, 삼성전자 120조, SK하이닉스 80조 믿어야 된다. 어제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2차전지가 올랐습니다. 삼성 SDI가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하죠. 네, 삼성 SDI, ESS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계속 열리고 있는 거죠. ESS. 다양한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산업체에서 ESS 전력을 모으고 충전하고 가지고 가두는 그런 시장이 크게 열리고 있다. 여기에 삼성 SDI가 잘하고 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LG에너지 솔루션, 소캠 쪽이 올라가죠. 심텍, TLB, 코리아 세큐리티. 여러분, 소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HBM이 보통 HBM이 CPU 한 개하고 GPU 두 개가 보통 하나의 짝을 이루는데 이 CPU에 LPDDR이라고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엮어서 넣는 게 이게 소캠인 거죠. 네, 소캠. 이렇게 해서 모듈러화해서 넣는 게 소캠인데 이렇게 하면은 공간도 줄어들 수 있고 전력도 적게 쓰고 다음에 힘도 더 생기고 그 다음에 탈부착도 가능하고 이 CPU에 이 소캠이 사용된다는 거죠. 예, HBM 구성하는 CPU와 GPU에 이 CPU에 우리 LPDDR이 들어가고 여기에 소캠이 모듈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심텍 기판에 TLB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여기 LPDDR5 들어가는 기판이 바로 LPDDR 소캠에 들어가는 기판을 지금 시장에서 크게 보고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아주 좋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선주는 가온전선, LS에코에너지, KBI 메탈 일진전기, 광통신, 대한광통신, 빛과 그림자, TMC, RF 머티리얼, 대한광통신. 저는 광통신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전선주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소캠 2차 전지는 좀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삼성 SDI 하나면 되지 않을까 저는 다른 것은 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또 HBF 고대형 메모리 프레시에도 SK하이닉스가 만들고 코리아 서킷, CXL 모듈 PCB 기반, 네오셈, CXL 기반 검사 장비, 파드, 고성능 SSD 컨트롤, TCK, 낸드 적층 내 실리콘 카바이드 링 납품 이런 종목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슈퍼이크 이벤트를 소화하며 꾸역꾸역 상승입니다. 8월을 그렇게 마감하는 것 같아요. 1차 상승이 거의 끝났다. 이제 9월은 설이 있기 때문에 설까지는 계속 옆으로 기면서 에너지와 바닥 다지를 한 이후에 10월 초 3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뻥 튀길 것이다. 지루한 바닥 다지기 이후 새로운 비상을 준비 중이다. 이제 9월 시각은 3분기 실적으로 급속히 투자가 시각이 이동할 것이다. 네. 반도체, 투톱, 서부장, 전력기기, 방산, 화장품, 신재생, CPU, 로봇, 그 다음 기판, 여기 기판이 빠졌네요. 기판, MLCC 이렇게 낚싯대로 깔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낚시로 여러 개로 깔아놔서 고기가 물리도록 해야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바닥 다지기 후 7,300포인트를 돌파해야 8,000까지 갈 수 있는데 9월 추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난 이후부터 시장이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는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9월 초에서 중심, 9월 1일에서 9월 20일까지는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이 박스권 상단이 저는 7,200 정도 본다는 거죠. 200인의 3봉 이렇게 해서 여기가 6,800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6,500 정도인데 그래서 7,200, 300 다시 7,000 뚫고 올라오면 좀 팔아주고 그 다음에 6,800 정도 다시 사주고
이 정도 해서 9월 중순까지 넘어간 이후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9월 말부터는 강력하게 매수로 돌아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낚싯대는 보통 제가 플러스 15%만 먹으면 다 던지라겠죠. 먹고 또 다른 섹터로 가고 그런 전략. 이제 오늘 저녁에 한국 시간 11시에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이 있네. 그 다음 8월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 네. 오늘 뭐 마벨, 아이렌, 얼프롬, 달러제너럴, 달러트리, 페스트바이 이런 것들 실적을 발표됐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일즈포스 아주 좋았죠. 근데 저희가 내일 정기 세미나를 하죠. 네, 정기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애널리스트가 두 분이 오십니다. 한 분은 로봇, 한 분은 반도체 오시니까 일타 강사들이 우리나라 최고 애널리스트들이 오시니까 여러분들 좀 참석해서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분석하고 그래프 많이 보고 여러분 중에서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그다음 각종 주식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누르십시오. 유료니까 많이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 유튜브가 거의 뭐 보통 600에서 700 찍혔는데 500대로 떨어져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유를 아신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뭔가를 좀 잘못하고 있나, 여름이어서 빠지나, 뭐 여러 가지로 좀 기운이 빠지는데, 그래도 매일 댓글 달아주시고, 듣고, 감사하다는 쪽지 날라오면 너무 행복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 도를 닦듯이 하는데 제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거죠. 매일 시장 보고 아침에 이렇게 거의 시장의 전체 모습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넣고 가서 시장 전투를 임하면 훨씬 더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날카롭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주말 되시고 스터디 모임 신청하신 분은 내일 11시 40분까지 오십시오. 오셔서 11시 40분부터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주말 되십시오.